안녕하세요. 베트 잉글리시의 하나로 원장입니다. 테스팅 포인트 17번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의 기본은요, 뭐니 뭐니 해도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그 단복수에 따른 어떤 수식어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수능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요, 수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어법 문제를 묻지 않는다는 뜻일 뿐인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명사라고 하는 것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 성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역을 할 때 많이 사용하던 언어잖아요. 그래서 얘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소리가 들려서 여러 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였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냐 또는 셀 수 없는 명사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앞에 적절한 수나 양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라는 개념 자체가 셀 수 있는 명사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셀 수 없는 명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캠브리지에서 그는요 다른 과목에 except science and mathematics. 과학과 수학을 제외하고는 다른 과목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둘 다 별로 없다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interest라고 하는 흥미, 관심이라는 단어는 셀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어에서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little interest를 골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네, 요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셀 수 있는 명사는요, 단수, 복수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됩니다. 셀 수 있다면 반드시 앞에 어나 더 같은 것들을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라면 어나 더를 붙여주는 거고, 복수라면 셀 수 있는 명사에 s나 es를 붙여줘도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어에 대해서는 하나라는 의미니까 단수에 붙여야 되는 걸 알겠는데 더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어요. 더 같은 경우는요. 더 다음에 단수명사도 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명사도 와도 됩니다. 왜냐면 더라고 하는 개념은 셀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개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단지 정해져 있느냐 아니냐만을 말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는 단수명사도 올 수 있고 뒤에 복수명사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더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나 언을 붙이고 s나 es를 붙일 수 있지만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어나 언도 붙일 수 없고 s나 es를 붙일 수도 없어요. 단 정해져 있다면 당연히 더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떤 것들을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떨 때 셀 수 없다고 생각하냐면요. 머릿속에서만 존재할 때.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추상명사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영어는 셀 수 없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셀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요. 덩어리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쪼개서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류 같은 것들을 말할 때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드바이스, 충고라든지 무시라든지 그 다음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이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셀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ignorances, advices 그 다음에 violences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money 그 다음에 baggage, luggage 이런 표현들 보세요. 이런 표현들은 덩어리의 개념이죠. 영어에서는요. 쬐끔해도 그것의 성질을 잃지 않고 커도 그것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면 그러면 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도 1원도 돈이고요. 1억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작아졌다고 해서 이 money라고 하는 것의 속성을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영어에서 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information, news, wealth 같은 것도 역시 추상명사, 즉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에서는 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중심의 굉장히 상권이 발달한 나라에서 사용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감히 하나, 둘, 셋 카운트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뉴스 할 때 S가 복수형의 S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뉴스 S는요. 이제 속설에 의하면 north 그러니까 북에서 온 소식 east 동에서 온 소식 서에서 온 소식 남에서 온 소식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소식이다 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S는 복수형의 S가 아니라 South의 S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같은 맥락에서 equipment, luck 이라든지 scenery, evidence 이런 것들 전부 다 추상명사여서 셀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tuff나 furniture, 그 다음에 equipment, 그 다음에 machinery 이런 것들 볼게요. 자, 일단은 stuff 같은 경우에는요, 덩어리의 개념이죠. stuff는 물건들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 개가 있어도 그냥 stuff 하나일 때 잘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약간 people처럼요. 이것도 그냥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것저것 물건들을 말해주는 표현이라서 s를 붙이지 않는다. 그다음 traffic도 같은 개념이고요. 교통량이란 의미인데 교통량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느껴지시죠? 양적인 개념일 때는 당연히 s를 붙이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furniture, machinery, equipment 이런 것들은 기계류라고 해서 소위 우리가 집합명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종류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urniture를 보면요. 가구류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furniture이라고 하는 단어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에 의자도 있죠. 뭐 책상도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책장도 있죠. 이런 것들은 세고 싶으면 얼마든지 셀 수 있는 거예요. chairs, desks, shelves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구류라고 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을 어떻게 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면 셀 수 없기 때문에 가구류, 기계류 이런 것들은 셀 수 없다. 다만 그 밑에 하위 개념들은 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잘 잡아주시면 많은 단어들을 조금만 고민하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한국어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고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걸 구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거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들어가야 됩니다. 많다고 할 수 있죠. 셀 수 있든 없든 많다고 할 수 있고 약간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각각 이런 표현들을 골라서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셀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many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umber라는 개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number 같은 경우에는 great number 하다 할 수 있고 good number, large numb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는 much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요. amount나 deal 같은 양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죠. 당연히 great, good, large 다 같은 표현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너무 머리 아프다. 그러면 a lot of, not lots of, plenty of 라는 표현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있는 이라는 표현에서요. few하고 little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말로도 딱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적은 거랑 작은 건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적은은 우리말 적은에는 few가 좀 해당이 되고요. a little은 작은 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가 붙으면 좀 긍정적인 의미로 약간 있다는 뜻이고요. 어가 붙지 않으면 거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few하고 littl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준부정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없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정어에 준한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현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상당히 많다라고 표현할 때요. a few를 넣어가지고 약간 있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quite나 not 같은 게 붙으면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only만 붙으면요. 오직 그만큼밖에 없어. 그래서 극히 소수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only a few 아주 극소수를 말하는 거고
a few는 약간 있는 거고 quite a few, not a few 하면 상당수의 많은 것들을 말할 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할 때는 some과 any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셀 수 있는 명사 두 개를 말할 때 both라는 표현이나 a couple of라는 표현 쓸 수 있겠고요. several 여러 개, 그 다음에 각각. 이것도 각각이라고 할 때 이때 각자가 한자로는 하나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하나 말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셀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each라는 표현은 셀 수 있는 명사라면 쓸 수 있고 ever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all이나 must나 no 같은 경우는 셀 수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전부가 있다고 하면 all, 대부분 있다고 하면 most, 전혀 없다고 하면 n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ost 같은 경우는 many나 much의 공통 최상급이거든요. 그러니까 most는 공통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문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뒤에 households라고 돼 있잖아요. 가구들, 가정들. 그러면 쓸 수 있으니까 넘버를 바로 글러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three pieces of clothing 이라고 돼 있는데 clothing은 의류라는 의미의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 비슷한 집합명사입니다. 그래서 clothing에 s를 붙이는 경우는 여러분은 절대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셀 수 없지만 이 의류 중에서 여러 개의 조각, 뭐 여기서는 옷이라는 의미를 쓰였겠죠. 옷은 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pieces가 된 거고, 그러니까 many로 수식해주면 된다. 그래서 뒷부분은 무시하고 pieces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uality item 했을 때 이때 quality는 형용사로 쓰여서 품질이 좋은, 우리말로는 양자를 써서요. 양이 좋을 양자거든요. 양질의 아이템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템 셀 수 있네요. 셀 수 있다면 little 절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a few ite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류 조각을 사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매혹적이겠지만 너무 그러고 싶겠지만 양질의 좋은 아이템 몇 개만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한테 돈을 아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인생의 교훈을 드리고 있네요. 3번에 보면은요, education을 꾸며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 어떠세요? 수로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몇 개의 교육을 받았나요? 말할 수 없죠. 양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amount나 deal 같은 표현을 써주면 많은 양의 교육이 필요로 된다. 뭐 하기 위해서는요?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이 나오는데요. 내가 필요한 만큼 많은 정보 이렇게 갈 거예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지요. 왜냐면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much라고 하는 형용사를 골라서 많은 정보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 웹사이트가 제공해주지 않아서 내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다. 이렇게 그렇지만 조금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네요. but이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러면 information 셀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네, few로 들어갈 수 없고 little를 골라줘야 되겠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every 다음에 단수명사가 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every는요, 한 명 한 명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전체를 뭔가 그냥 덩어리로 다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everyone 이렇게 말하면 한 분 한 분 다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 덩어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everyone이라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 숫자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는 every minute 이라고 해야 되는데 10이 들어가서 10 때문에 10 minute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은요. 매 얼마마다 그래서 매 10분마다 있다라고 해석이 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very other day라고 표현하면요. 매 다른 날. 그러니까 매일이 다른 날이죠. 그러면 오늘하고 한번 건너뛰고 그 다음 날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이라는 의미에서 every other day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every hour on the hour 이라고 하면 매시, 매 정각에 라는 의미여서 이런 맥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many, much, some, any인데요. 조금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죠. 역시
대단히 정확한 숫자로 말하기보다는 막연하게 그냥 많다라는 말을 하려고 many나 much를 사용하고 좀 있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some이나 any를 써요. 그래서 막연한 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누구다,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얘네들이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 have many books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이럴 때는 many가 형용사로 쓰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그냥 맥락이 있어서 I have man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명사로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many는 수적인 개념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much는 양적인 개념이다. 그 다음에 some과 any는 수와 양을 모두 뜻할 수 있다고 표해서 정리했는데요. 이 두 개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먼저 some 같은 경우는요. 긍정문에 대부분 많이 쓰여요. 긍정문에. 그래서 얼마의, 몇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긍정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 있잖아요. 의문문에서는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Would you like some te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서 some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히 대단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이렇게 권유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죠. 차 좀 드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맥락에 따라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뭔가 대단한 이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is somebody 이렇게 표현하면 그는 somebody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알잖아요. There is something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뭔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something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그 something을 여러분이 줄여서 some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그걸 우리는 동사를 탄다라고 표현해서 썸을 탄다. 그러니까 그 남녀 사이에 뭔가 대단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some이 그런 뉘앙스일 수 있다. 자, 반면에 any 같은 경우는요. 긍정문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에도 쓰여요. 그런데 뉘앙스가 좀 많이 다릅니다. 자, 긍정문에서는요. 어떤 것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부정문에서는요. 어떤 것도 안 괜찮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you can ask any questions 이렇게 하면 너는 어떤 질문이든 해도 돼. 뭐 어떤 질문이든 만사 오케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you cannot ask any questions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이라고 해석이 돼서 매우 강조할 때 쓰는 표현. 그러니까 긍정문에서는 뭐든 다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부정문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게 바로 any다.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Do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있으십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때 any는 약간 뭐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질문이 있으신지요? 라고 하는 뉘앙스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 차이를 대단히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유감스럽게도 Not many of the photographers were there. 사진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날아가고 나니까 여기서 지금 대명사로 쓰인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not many 쓸 수 있고 photographer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many라고 왔지 much라고 쓸 수는 없겠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어느 부분이 팩트며 얼만큼이 fiction이냐. 여기서 much는 much of this book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여서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분인데 책의 어떤 부분을 말할 땐 양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개념이어서 much를 썼지 many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some은 몇이란 의미였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 몇이라고 설명드렸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 중에 some 어떤 부분들은 quite funny 꽤 재밌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에서의 any는요. 조금도 아니다 이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책상에 내 책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은 완전 극단적인 표현이라 그랬죠?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not하고 any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no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 돈이 없어 라고 얘기했을 때 I don't have money 할 수 있겠죠. 근데 나 돈 1도 없어. 정말 이런 표현 쓰고 싶잖아요. 그럴 때 any를 쓰게 되면 돈이 1도 없어가 돼요. 그거랑 같은 표현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I have no mone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t이 no보다 더 약한 표현인 거 느껴지시죠? no가 훨씬 강력한 표현이고 any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바로 no로 쓰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